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 27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지만 수도권의 확산세로 인해 대유행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묵동병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200명 후반대 새로 발생했습니다. 어제 279명이 새로 집계가 됐고요. 이게 200명대를 기록한 게 아무래도 대구, 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과 좀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더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인 경우에는 신천지 중심으로 일부분, 그러니까 일정 지역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전국으로도 퍼질 수 있는 상황이고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서 사태 때보다는 더 심각하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1차 대유행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나온 확진자 146명 가운데 107명이 사랑제일교회 신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전광훈 목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라는 방침도 밝히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관계자들의 방역 수칙을 어기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위험해 보여요. 네, 7월 말 정도에 아마 그 교회를 중심으로 방역 수칙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모임들을 가지시게 되고 그 과정에 마스크 착용을 안 하게 되고 또 거리두기를 안 하면서 생긴 것 같고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일부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전국의 교회들이 이 점은 다시 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마스크 착용인데 성가대 연습을 한다든지 예배 후에 모임을 갖는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을 안 한 것이 지금의 이런 문제를 유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광화문에서 또 여러 집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는 구호를 외치느라 마스크를 벗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제 좀 집회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전국에서 아마 오신 것 같아요. 대부분 서울도 좀 많기는 하지만 더우니까 마스크를 일부 안 쓰신 분도 계시고 또 턱에 걸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일부는 커피를 마시느라고 마스크를 아예 내려놓은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거리두기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마스크를 안 쓰신 분 자체가 만약 확진자였다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모두 감염의 위험이 높고요. 지금 이 바이러스가 보니까 감염력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제 저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면은 모두들 증상이 없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하셔야 되고 또 이분들과 접촉을 한 지인이나 가족분들도 저는 검사를 꼭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 지금까지 194명에 달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혹시 집회에 참석을 했다면 검사를 받으라라고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이게 전국 각지에서 모였잖아요. 그럼 향후 최소 2주 동안은 좀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 여기서 모인 분들이 감염이 되고 그분이 또 감염을 시키면 확진자 그 수준에서는 보통 2주 이상 지금 아마 잠복기가 생길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거기서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좀 연세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일에 감염이 돼서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 연령이 높은 분들, 기저질환자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젊은 분과 달리 2, 3일은 증상이 없다가 하루 이틀 사이에 증상이 생기면서 갑자기 중환자로 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 참석하셨던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꼭 받으셔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모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하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도 많고 이게 추가 확산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앞서서는 이제 제2의 신천지 사태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잖아요. 그 근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대구 신천지는 하나의 교회를 중심으로 교인들을 검사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우리가 빨리 찾아낼 수가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젊은 분들이 대단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지만 그에 비해서 중증 환자는 우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지역사회 감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를 중심으로 우리가 확진자를 찾아야 될지 사실은 지금 확진자가 나오면 찾고 확진자가 나오면 찾고 이런 식으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절대로 이걸 감염을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환자들이 나올 수 있고 이 확진자 수 곱하기 10배에서 많게는 100배라고 전 세계에서 아마 그 항체 검사 결과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100명, 200명이 아니라 이보다 최소한 10배는 많다는 생각하에서 지금 개인 수칙을 지켜야 되고 하지만 또 코로나19에 조금 단점이지만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코로나19는 감염이 되면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타인을 감염시키지를 못한다고 연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만 우리가 잘 이 방역 수칙을 지켜주고 잠복기를 고려해야 돼 2주 정도만 이런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 이 사태를 좀 해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보시면 거의 뭐 이렇게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교회를 중심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생활 방역, 생활 중심을 가정으로 좀 돌려야 될 것. 식사도 가능하면 조금 뭐 도시락을 싸오거나 아니면 배달을 시킨다든지 커피 같은 경우도 커피나 음료를 사면 바로 나와서 따로 드시고 이런 식의 조금 불편하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오늘부터 또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1차 대유행 때도 그랬고 이번에 이렇게 크게 확산이 된 것도 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환경 때문에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처럼 모임을 최소화 또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습니까? 네,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볼 때 우리가 뭐 방역을 마스크 잘 쓰고 거리를 잘 지켜서 대부분 괜찮았지만 사실 교회 모임을 갔다 보면 또 소모임도 갖게 되고 지인들을 만나면 또 얘기를 하면서 마스크도 내리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좀 확진이 될 수가 있어서 지금같이 이렇게 확산세가 많은 경우는 그 영상 예배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소한 대면 예배를 하시더라도 가능하면 예배나 미사나 법회 정도를 하시고는 소모임이라든지 식사 모임은 절대적으로 안 하는 것이 지금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규모의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가기도 하고 하다 보면 또 저희가 가장 걱정되는 게 깜깜이 환자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기 때문인데 지금 14%에 육박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좀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겠습니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초반에 이제 대구 사태나 이태원 사태 때도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대부분 이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계속 감염을 전파시키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1주에서 2주가 되면 감염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감염된 분들 자체도 이제 전파를 하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게 되면 계속 이 꼬리를 물고 전파가 되고 지금처럼 거의 14%, 15%의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런 감염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이 감염 경로를 찾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서울이 2,500만 인구를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개인이 주의를 하면 되고 내가 지금 감염이 돼 있어서 증상이 없더라도 제가 마스크를 잘 쓰면 타인에게 감염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방역 수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요. 이게 깜깜이 환자가 14%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궁금한데 그렇다면 이 정도 수준이면 방역 당국에서 일단 통제는 가능한 수준인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 통제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이제 행정적인 그런 우리한테 지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5% 미만이 될 때 1단계를 유지했고 그 이후에는 지금 깜깜이 그런 퍼센트 경로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5% 이상이 되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처럼 뭐 제한 명령을 내리거나 단계를 격상하는 것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개개인의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지금 이 깜깜이 경로를 내릴 수 있는 거고 과거에 이태원이나 대구 사태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3단계로 상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지표 중에 하나는 200명 이상 이미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3일 연속 100명, 이번에 200명까지 올라갔고요. 네. 이 지표 기준으로 보면 3단계로 격상을 해야 되는 단계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게 3단계로 격상을 하게 되면 네. 모든 사회생활이 제한을 받습니다. 학교도 휴업을 해야 되고 일상 우리의 사회생활도 다 휴업을 해야 되고 모든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것이 영업을 중지를 해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것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지금 앞으로 한 2, 3일 정도 경과를 봐서 만일 지금처럼 계속 2배 이상 확진자가 확산이 된다면
수도권만이라도 일시적으로 1, 2주라도 저는 3단계 격상이 필요하지만 만일에 지금 상태에서 확진자 수가 좀 줄면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켜서 2단계에서 머물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상 유지 또는 그 이하로 발생을 한다면 2단계가 적정하나 이게 뭐 2배 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 폭증을 한다라고 하면 서울이라든지 어떤 수도권 내에서라도 3단계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그렇지 정리해 보실 않으면 이게 전국으로 확산이 될 수가 있으면 외국처럼 일본이나 미국 같은 사태도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 3일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지금 사실 휴가철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내일까지 임시 공휴일이지 네. 않습니까? 물론 개인 방역 수칙을 최대한 많이 이제 지키고 계시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개개인 입장에서. 원래 내일까지 연휴를 가질 수 있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셨는데 네. 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여행지에 계신 분들은 여행지에서 최대한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고요. 이 코로나19의 가장 중요한 방역 수칙은 항상 마스크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m를 하더라도 마스크를 안 쓰시게 되면은 감염이 마스크 쓴 경우 1000배가 많다는 연구가 최근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식사는 가능하면 가족끼리만 꼭 하시고 5명, 10명 이상 많이 모이는 식사는 가능한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자가로 어떤 여행을 가는 게 좋지만 대중교통을 타실 때도 마스크 착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연휴 때 집에 계시는 경우라도 집에서 가족끼리 같이 좀 연휴를 보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게 긴 장마가 끝나니까 폭염이 전국적으로 이제 오잖아요. 네. 그러면 마스크를 저도 착용한 게 정말로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위에 계신 시민분들은 정말 잘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개인 방역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방역 조치를 너무 일찍 완화한 탓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금 교회에서 많이 좀 발생을 하니까 이제 교회 그 완화 조치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발생을 했다기보다는 지역사회 감염이 되었고 그 지역사회 강남 중심에서 벌떡 사무실이나 그런 카페나 그런 데서 일반 그 생활하시는 분들이 감염이 됐다는 거는 지역사회 감염이 널리 퍼져 있었고 그분들의 생활 반격이 수도권에 다 퍼져 있었고요. 그분들이 이제 일부는 교회를 다니셨겠죠. 교회 감염이 됐는데 교회는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교회를 전체 검사를 하면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교회 문제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소수 그룹에서 다 발생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물론 정부의 지침도 중요하지만 개인 방역이 제일 중요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2번의 그런 어떤 좀 유행기를 잘 극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사태만 잘 극복을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나는 이제 그 카페라든지 식당을 조금 제가 이용을 하더라도 정말 조심해서 이용을 해야겠구나. 마스크도 좀 더 철저히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음식을 가지고 나오거나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어제 오늘 계속 했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조금 이 시기만 그렇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힘드시겠지만 정말 경각심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또 걱정이 되는 것이 의료진의 피로도도 거의 한계치에 달했고 과연 의료 시스템이 이걸 버틸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오늘 서울시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병상 가동률 서울시 이제 51.5% 넘어선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게 더 유행으로 번지게 된다면 과연 이런 부분들을 좀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수도 지금 한 800개 정도여서 오늘처럼 200명 넘게가 발생을 하면 3일 정도면 다 차버릴 수가 있고요.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이 지금 확진이 될 경우에는 중환자를 수용하는 음압병상 수는 지금 100개 미만입니다. 네. 수도권은. 그러면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면 다 찰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생활치료시설을 빨리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확진이 되더라도 젊은 분들은 이런 병상에 입원할 이유는 없이 생활치료시설 경과를 보면 대부분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치료시설을 빨리 준비를 하고 음압병상실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확진자가 더 안 늘어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지금처럼 하루에 200, 400, 600 2배씩 늘면 하루에 1000명이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러면
확진자들을 다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까지도 방심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며칠 사이 확진자 정말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바이러스 변이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저도 한 며칠 전부터 조금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가족 간 감염이 한 17% 정도 되고 가족이 아닌 경우는 2.6%라는 일부 보고도 있거든요. 그만큼 밀접 접촉이 하더라도 17% 정도가 감염이 되는데 이번에 롯데리아라든지 양평군 서종면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감염이 되셨어요. 한번 식사를 같이 한 경우에 그 경우를 봐서는 아무리 밀접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너무 감염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변종 바이러스 세 종이 발견이 됐지만 더 많은 아마 변종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면역이 강화가 되면 다른 쪽으로 계속 그 변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부 우리는 생각을 하고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이가 있다라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기 더 힘들어진다라는 의미로 네, 받아들이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돌기 단백질이 조금씩 변화를 하면서 그런 감염력을 좀 증가를 시키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성을 올리는 것보다는 전파력을 높이는 쪽으로 계속 변이가 되고 있는 생각이 들고요. 백신 같은 경우도 너무 이 변이가 많이 생기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2단계 수도권을 중심으로 2단계인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철저히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묵동병원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